네, 요즘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소서 항목을 꼽으라면 아마도 위기 극복 경험일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기술하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한 좌절과 실수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지 작성하십시오. 위와 같은 문항이 위기 극복 경험을 묻는 대표적인 질문 유형입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사례를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실제로도 업무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럴 때 멘붕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해가는 그런 지혜들을 보려는 것이죠. 회사 생활에 필요한 장근육을 정말 갖추고 있는 지원자인가, 이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80년대 이후에 탄생하신 2030 세대의 경우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급속한 경제 상황 속에서 풍요로움을 만끽을 해왔고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학업까지 걱정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런 논리인데요. 물론 할 말 아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항목을 통해서 온실 속 화초 같다는 이미지를 떨치고 난관을 헤쳐나갔던 우리만의 고유한 경험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피해야 될 소재거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경험은 천차만별이고 어떤 경험이 좋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기 극복 사제로서 골라서는 안 될 경험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고른 경험이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재를 찾아서 고민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우한 유년기 등 가정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첨상문의 받다 보면 위기에 해당하는 소재로 가족의 죽음이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런 경험들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심정으로 작성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코 좋은 소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우했던 가정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 환경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는 달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닌 만큼 상황을 모면하고 탈피하는 수준의 극복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군대에서의 경험을 자소서에 적지 말라는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목표 달성 사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성적을 높인 경험, 물론 존중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취준생분께서 회계사 자격증 난이도도 높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극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경험은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위기 상황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도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정도에서 그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자칫 자기 자랑 수준에서 그치거나 조직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교훈을 얻는 수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극단적인 사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누구나 톡톡 튀는 자소서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 하죠.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험,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눈에 띄기 좋고, 그런 소재가 있다면야 저는 적극적으로 옮겨 적으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다가 굉장히 오버해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만큼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극복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묘사할 욕심 때문에 위기 이전의 내 모습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거나, 회생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어떤 특정 계기를 통해서 환골탈태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족하지 위기 극복 사례로는 적절치 않다. 자, 흔히 접하는 사례로 아웃사이더에서 인싸로 거듭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웃사이더 시절의 본인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보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지금은 훌륭한 인싸가 되었구나, 정말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때서야 인싸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고 해서 딱히 달라졌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소재를 골라서 쓰는 것이 좋을까? 쓰면 더 좋을 법한 소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본인이 속한 집단 또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을 쓰십시오. 지금껏 살아오면서 뭐 집단이나 소속에 소속된 경험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동아리, 뭐 학생회, 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경험도 풀기 나름입니다.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구성원 간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잖아요.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은 바꿔 말해 가장 직접적이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재라는 겁니다.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내가 고군분투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최우선적으로 적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도전했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해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그런데 특히나 더더욱 팀을 구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성원 모두한테 적당한 역할도 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본인의 몫이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중간중간 과정 관리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줘야 되고 팀 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온통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수립하고 도전했던 경험은 좌절과 위기 극복 사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당한 경험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내셨다면 절반은 성공이신데 짜임새를 갖추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우선적으로 좌절이나 위기 극복 사례에서의 핵심은 해당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소설로 따지면 기승전결 중에 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공들여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결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실컷 본인의 경험을 잘 풀어놓고도 이 교훈이나 결론 부분을 빼먹는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결론 부분에 가장 힘을 줘야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결론을 향해 모든 기승전이 달려가는 모양새로 쓰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사건의 배경 부분입니다. 도입부에는 배경 전달이 필수고요. 간결하고 짧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던져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승단계, 사건의 발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좌절과 위기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기 상황이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 가능하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시고 싶다면 내가 처음에 아름답게 그려냈던 예상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좀 고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 단계에서는 사건 수습을 위해서 취했던 노력 부분입니다. 철저히 본인의 관점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서 취했던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좋아요. 상황 수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울였던 노력, 또 한편으로 구성원과의 협업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버무려서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토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다시 수립했다. 역할을 재분배했다. 꾸준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과와 교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결 부분입니다. 일단 사건의 종결 자체는 간결하게 서술을 하십시오.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교훈 그리고 인사이트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이나 인사이트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밝히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어져 놓고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기존에 깨달았던 이런 교훈을 견지한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위기 극복 사례의 마무리로서 가장 좋은 마무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좌절 또는 위기 극복 경험을
효과적으로 자소서에 적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